그렇게 하지 말자. 새로운 영화에 당신의 취향을 연결해드립니다. 취향 저격 멀티무비 토크쇼 시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영화 크리에이터 지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크리에이터 리드군입니다. 지우님,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신나 보이시네요, 아주.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지무비님께서 몸으로 표현하신 만큼 스파이더맨 시리즈입니다. 지무비님이 가져오신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어떤 작품이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 안 하고 갔다가 최고의 스파이더맨 영화였다 하고 감탄하면서 나오는 영화로 유명하죠. 그래서 보시면 로튼 토마토 지수가 무려 97%에 육박하고 와, 로튼 토마토 지수가 이렇게 높은 영화 되게 보기 드문데 관객 점수가 94%에 육박하는 관람을 하고 나서 뭐 관람평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마련인데 거기에 이제 극찬들이 줄을 잇더라고요. 저 역시도 뭐 정말 최고의 스파이더맨 영화다. 이 영화 이상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정교한 완성도, 그 깨알 같은 아주 디테일들. 어찌 보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약간 좀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영화를 틀자마자 느꼈던 게 프레임이 약간 조금씩 뚝뚝 끊기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구매했나?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의도된 연출이라고 하더라고요. 만화책, 원작 코믹스 만화책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프레임을 일부러 약간 길게 하면서 텍스트나 말풍선 문구, 효과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영화에 점점 갈수록 그렇게 막 잘 조화가 되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이 영화만의 매력이구나. 보다 보면 점점 더 매력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1초도 채 안 되는 시간만큼 노출되는 것 같은데도 그걸 놓치지 않고 다 일일이 깨알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는 게 소니 픽처스가 정말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거 외에도 스파이더맨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파이더맨들이 각자의 개성이 되게 다르고 또 특징이 있는데 등장할 때마다 서로 다른 사운드 트랙이나 효과음 같은 걸 이제 적용시켰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각 캐릭터가 등장할 때 그 화면들도 약간씩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화면의 질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질감이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약간 물처럼 약간 스며든다는 느낌이랄까?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혹시 힙합 좋아하시나요? 힙합 좋아하죠. 이 영화가 굉장히 힙한 감성이 충만한 영화거든요. 네, 오프닝부터 그렇게 막 음악이 깔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개봉하기 전부터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어요. 어떤 노래가 있죠? 포스트 말론이 부른 메인 보컬곡인 선플라워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곡이 수록됐습니다. 이야, 이거 뭐 그냥 다 대단한 영화네요, 정말. 그렇죠.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네, 완벽한 스파이더맨 영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스파이더맨 영화는 바로 샘 레이미 감독이 연출한 스파이더맨 1입니다. 그 히어로 무비에 무슨 사회적 메시지라든지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관념들 뭐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을 사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보는 게 히어로 무비가 맞나? 라는 좀 질문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스파이더맨은 그냥 개인 히어로의 갈등, 뭐 고민, 뭐 미래,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다 할까? 처음으로 도시를 그렇게 날아다니는 스파이더맨의 역동적인 무빙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 자체가 스파이더맨 시리즈들을 있게 한 게 이제 스파이더맨 1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때 이 영화가 제작되기로 하던 당시만 해도 그 정도의 CG 구현은 약간 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작권 싸움으로 인해서 개봉이 굉장히 몇 년 연기됐어요. 그 사이 이제 기술은 발전해버린 거잖아요. 표현할 만한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났죠.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저희가 또 명장면 얘기를 한번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레이 장면이라고 하죠. 음식을 먹으러 가는 MJ가 또 이상한 걸 밟고 또 넘어져요. 근데 그걸 피터 파커가 멋있게 딱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들을 트레이로 딱딱딱딱, 그게 CG가 아니라 직접 시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156번 시도 끝에 성공했다고 156번. 하더라고요. 그렇게 156번 시키면 할 거예요? 20번 안에 성공할 것 같아요. 수영 안에 성공할 것 같다고요? 접착제까지 발라져 있는데 운동신경이랑 토비 맥가이어가 조금 운동신경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 그렇죠. 업사이드 다운 키스라고 이제 별칭이 붙은. 맞아요. 또 키스 좋아하시잖아요. 네, 키스 진짜 좋아해요, 키스. 어제도 예. 키스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다른 거 더 좋아해요. MJ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갑자기 확 나타나서 구해주고 그 괴한들을 다 이제 물리친 다음에 뭔가 약간 보상받는 느낌으로 딱 가면에 입술 부분만 딱 벗겨가지고 키스를 싹 해주는. 혹시 뭐 기억나는 명대사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스파이더맨을 이제 대표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 이후에 나오는 스파이더맨 시리즈들에 굉장히 오마주가 많이 되는
문장이거든요.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스파이더맨 시리즈들을 보시면은 이제 꼭 한 번 이상쯤은 아마 듣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소개해 준 이유가 있죠? 새 영화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 이 작품을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대한 스포?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죠. 엔드게임을 볼 예정인데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엔드게임을 먼저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뭐 믿고 합니다 이제. 4, 네, 하죠. 2, 1. 아이언맨이 죽었죠? 아이언맨은 죽었고, 그리고 이제 캡틴 아메리카는 은퇴를 했고요. 앞으로 여행 가고 네, 여행 가고, 캡틴 아메리카 딴데 가고, 헐크는 좀 다쳐갖고 좀 아프고, 잘 알고 있는 히어로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이나 줄었죠? 지구를 지킬 히어로가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좀 약간 철딱선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 스파이더맨은 유럽 여행을 가는 그런 설정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피터 파커가 이제 닉 퓨리의 전화도 계속 무시하고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난 건데 피터 파커를 또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미스테리오라는 다중우주에서 온 사람을 이제 소개시켜주고 또 그 와중에 유럽에서 갑자기 이상한 미지의 생명체들이 나타나면서 이 셋이서 같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간다는 이런 스토리 전개인데 어떤 내용이 될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예고편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가능한 부분도 지호민 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미스테리오라는 인물이 사실은 예고편에서는 굉장히 동료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메인 빌런이 아닐까. 여기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세상을 구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하지. 가끔은 사람들이 죽기도 해. 이런 말을 하는데 좀 익숙한 논리 아닌가요? 싹 타노스 스쳐가는데요. 타노스의 논리와 비슷한 대사잖아요. 죽어도 돼. 이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빌런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거죠? 히어로 무비 예고편에서 메인 빌런이 안 나오는 경우를 보신 적 있나요? 없죠. 메인 빌런이 등장해줘야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또 보게 되니까. 근데 파프롬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아, 그러네. 스테리오가 메인 빌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에 대해 이제 기대하는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본격적인 멀티버스 세계관이 도입된다는 부분이죠. 이제 닉 퓨리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타노스의 핑거 스냅으로 인해서 차원에 구멍이 생겼어. 이 말인즉슨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 현재 차원으로 넘어오는 게 너무나 쉽게 됐다는 거죠. 디즈니가 인수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엑스맨, 판타스틱 4 이런 아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 페이지 4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포석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히어로무비를. 평생 울고 먹으려고 그냥 아주 장치를 해놨습니다. 어벤져스에 관련된 이런 잡음들이 좀 있었잖아요. 번역에 관련한. 그쵸. 갑자기 효자를 만들지 않나, 약간 뭐 희망이 없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대사 한두 개지만 그 한두 개로 영화의 재미가 뭐 또 오가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신뢰하는 번역가가 작업을 해줘서 누구죠? 바로 황석희 번역가님이신데 황석희 번역가님. 작업하던 시기가 엔드게임 개봉 전이었거든요. 아, 아이언맨이 죽는다는 스포일러를 또 당하셨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알게 된 영화를 보기 전에. 그래서 그런 슬픈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오늘 시네트워크에서는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 두 편과 개봉작인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재밌게 보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신 5분을 추첨해서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권을 증정해드립니다. 롯데시네마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tark made you an Avenger. The world needs that. I need a suit. I like the new suit. Thanks. Never doing that again. I'm never doing that again.